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풀 분산 모드 하둡 클러스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이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그 실습 파일을 이용해서 하둡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실습을 하시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VMware 플레이어를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VMware 플레이어에서 전 시간에 불러드렸던 마스터 그리고 슬레이브 1, 2, 3를 전부 다 불러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둡 클러스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하둡 설치를 위한 리눅스 시스템은 마스터 1대와 슬레이브 3대가 들어있습니다. 마스터는 제가 리눅스를 GUI 서버 모드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 1, 2, 3는 미니멀 모드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마스터는 디스크를 가상화 시켰는데 OS를 설치하기 위한 디스크를 2개, 가상화로 20GB 2개 잡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미러링해서 OS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OS 디스크 하나가 에러가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에 의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0GB 짜리 8개를 또 가상화 시켰어요. 이 10GB 짜리 8개는 4개씩 묶어서 스트라이핑 했고 그 4개를 다시 미러링해서 레이드 레벨 10으로 구성을 하고 이 곳에다가 하둡과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로 마운트 시켰어요. 그 마운트 시킨 디렉토리는 /dfs입니다. 즉 루트 밑에 dfs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트 시켜놨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한 레이드 구성, 그 다음에 마운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리눅스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는 리눅스 레이드 구성이나 마운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둡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추가됐고요,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 1, 2, 3는 OS는 미니멀 모드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예를 들면은 rsync라는 명령을 실행시킬 때 rSync 명령어는 양쪽에 다, 즉 현재 로컬의 컴퓨터와 그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가 둘 다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rsync는 미니멀 모드로 설치하면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슬레이브 1, 2, 3는 OS를 설치하기 위한 디스크는 하나만 설정했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렉토리로 /dfs라는 디렉토리를 마운트 시켰는데 그 마운트 되는 곳이 디스크 8개를 가상화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씩 묶어 스트라이핑, 그리고 그 4개를 미러링해서 레이드 레벨 1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둘 다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 구성했다는 거고요. 실제 시스템이라면은 이것처럼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둡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적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구성을 하고 설치하시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 환경은 현재 4대 컴퓨터가 있잖아요. 마스터는 네임노드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1, 2, 3는 슬레이브 1, 2, 3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레이브 3는 백업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로도 사용해요. 저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슬레이브 3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부터 슬레이브 1, 2, 3까지 고정 IP를 할당해 놨는데요, 고정 IP는 마스터가 192.168.100.152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 1, 2, 3는 거기에 151, 152, 153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는 세컨더리 네임노드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슬레이브 3가 세컨더리 네임노드를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가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면은 그 4개의 게스트 OS를 직접 다 실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1, 2, 3를 모두 다 실행시키고 거기에다가 하둡 클러스터를 설치하는데요,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은 굳이 4개 다 실행시키지 않으시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1 2개만 실행시켜서 마스터가 네임 노드와 두 번째 데이터 노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데이터 노드 첫 번째 거와 그 다음에 보조 네임 노드 역할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 2대로 데이터 노드를 2개로 운영하는 걸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4개 다 실행시켜서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은 VMware를 실행시키고 VMware 안에 있는 마스터 그리고 슬레이브 1, 2, 3를 모두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실행시키실 때 처음에 실행시키면은 I copied it, I moved it 팝업창이 뜨는데요. 반드시 I moved it 선택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실행을 시켜 놨습니다. 실행시켜 놨고요. 화면 왼쪽에 마스터 네임 노드를 실행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엔 가려져 있는데요. 메모장 뒤쪽에는 제가 메모장 최소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레이브 1, 2, 3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슬레이브 1, 2, 3를 이 터미널 환경에서 조작하진 않고요. 마스터 안에서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서 이쪽에서 조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이브 1, 2, 3는 사실 내려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초소화 시켜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메모장은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직접 하드 클러스터를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네임 노드에서 이 커맨드 창을 띄웠죠. 커맨드 창은 이 그놈 데스크탑 환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터미널 열기를 누르면은 이 창이 열려요. 이 터미널은 좀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충분히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이 마스터에는 한글 키보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글과 영문에 입력하실 수 있어요. 현재 글자를 입력하면은 한글로 입력이 되잖아요. 한영 전환은 Shift 스페이스바입니다. Shift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죠. Shift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현재 여기에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설치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저기에는 하둡 3.0.3, 그 다음에 JDK 1.8, 그리고 스파크 2.3.1이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저것들을 압축만 풀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요, 같이 저랑 설치를 해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1, 2, 3 모두 다 실행이 돼야 돼요. 사실 슬레이브란 이름이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둡 2점대까지는 데이터 노드를 슬레이브라고 불렀는데요. 하둡 3점대 올라와서는 데이터 노드를 슬레이브라고 부르지 않고 워커라고 부릅니다. 작업자라고. 그런데 습관이 무섭다고요? 저는 여태까지 슬레이브라고 해서 아직도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치 시작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로그인 안 했다면 로그인 하셔야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는요, 로그인 아이디는 노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A 123456789 참고로 루트 비밀번호는요 좀 길어요. A 123456789 그 다음에 98765432 1이라는 거예요. 너무 길죠? 이게 리눅스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루트 아이디 비밀번호예요. 노바라 로그인 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JDK와 하둡을 설치해보죠. JDK와 하둡을 설치하려면은 타르 명령으로 압축만 푸시면 됩니다. 타르 -xf, x는 익스트랙트의 약자죠. 압축을 푸는 거고요. 현재 사용자 디렉토리에서 다운로드 디렉토리 아래 JDK 앞에 몇 자만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파일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어요.
앞쪽을 푸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쪽 풀고, 자 그리고 하둡을 설치하는데요. 하둡도 JDK처럼 앞쪽만 풀어주면 됩니다. taru-xf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하둡 하고 안쪽 풀면은 바로 설치가 되죠. 자 이렇게 뭐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설치가 되니까요. 물론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되겠지만요,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환경 변수라는 거 설정해야 됩니다. VI 에디터로 현재 디렉토리 안에 .bashrc라는 히든 파일이 있습니다. 이 bash 환경 설정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자바 홈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하드 홈 디렉토리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줘요. VI 에디터는 별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O를 누르고 입력하기 시작할 거예요. 입력하는데 익스포트 자바 언더바 홈은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아까 설치된 JDK 디렉토리가 JDK 1.8.0 언더바 181 였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수 파일이 같다면 똑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도 하나 잡아주죠. 익스포트 패스는 하고요. 패스는 기존의 패스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스에서 기존의 패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콜론은 구분자입니다. 구분자, 그리고 달러 자바 홈, 앞에 잡혔던 자바 홈 가지고 오고, 여기 아래 빈 디렉토리까지 패스 잡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자바 홈과 자바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빈 디렉토리가 패스로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둡도 똑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익스포트 하둡 언더바 홈은 하둡을 설치한 디렉토리가 하둡 다시 3.0.3였거든요 요 디렉토리로 설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패스 잡아주죠. 물론 패스는 자바 홈과 하둡 홈 아래 빈 또는 s빈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추가해도 되는데요, 저는 보기 좋아라고 자바 홈의 경로와 패스를, 그리고 하둡 홈의 경로와 패스를 따로따로 잡았어요. 달러는 기존의 패스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은 구분자라고 했죠. 하둡은 하둡 홈 디렉토리 아래 빈이란 디렉토리와 하둡 홈 디렉토리 아래 s빈 디렉토리, 이 두 군데를 환경 변수로 잡아 주셔야 돼요. 아직 타이핑 안 하셨다면은 화면 멈추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ESC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콜론 소문자로 WQ 누르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콜론 소문자로 WQ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저장이 되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환경 변수를 만들었다면 이 환경 변수를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환경 변수를 적용시키는 것은 소스 명령입니다. 리눅스에서 소스 명령은 실행 권한이 없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는 명령이에요. .bashrc에서 엔터 쳐서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서 방금 설치한 자바 JDK 1.8.0 181, 그 다음에 하둡은요 마이너스 버전이 아니고 하둡 그냥 버전이에요. 버전 해서 하둡 3.0.3이 나오면은 JDK와 하둡은 정상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물론 JDK는 꼭 이걸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픈 JDK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자바 버전의 영향을 좀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둡 3점대라면 JDK 1.8 이상, 하둡 2점대라면 JDK 1.2, 1.7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파크까지 설치하시려면은 자바 버전은 1.8을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바 JDK 1.9나 그 이상은 스파크 2.3점대 버전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둡과 관련된 설정 파일들을 하나씩 수정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